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클래스 주관정씨입니다. 이제 5월 2주차 접어들 건데, 오늘 제목을 애플과 테슬라가 올랐다. 그리고 이제 고용 호전으로 경기 침체 이슈가 조금 주춤하지 않겠느냐. 그 내용이고, 또 하나는 제가 상당히 뭐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5월 봉 자체는 저 양봉으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 May in May, May, sell in May가 아니라 stay in May가 될 것 같습니다. 5월에 떠나지 말고 5월에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겠는데 이제 애플부터 보도록 할까요? 제가 물론 주말에 애플 영상 올려놨습니다만 치고 가는 애플. 일단 실제 컨센서스를 넘어섰습니다. 매출은 조금 뭐 기대치보다 증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는 일단 증가한 게 우리는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이즈는 지난 분기보다 조금 내려갔고요. 통상적으로 애플이 1분기, 2분기가 비수기란 걸 감안하면 상당히 견조했다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지 않나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주가는 이제 주당 한 지난 본장에서 미국장에서 한 7달러 정도 오르면서 한 173달러 정도 갔는데 지금 절대 시가총액이 대략 2조 7천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천조 원 정도가 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애플의 주가는 여전히 우상향 중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뭐 시장 관점에 아무리 애플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고 또 나스닥 시가총액 1위면서 미국 전체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이 나스닥의 강세와 다우의 강세에 상당히 좀 힘을 붙이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수가 강세면 상대적으로 힘이 좋으니까. 그래서 애플은 물론 뭐 자사주 매입 발표에 따른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3분기로 다시 넘어갈수록 이제 또 가을에 대한 아이폰 15에 대한 아이폰 15이죠. 얘에 대한 기대감과 또 6월 달에 있을 또 WWDC라고 이야기하죠. 애플 개발자 협력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 세계 시가총 1위 위험을 이어가면서 장을 좀 잡아가지 않겠느냐. 네, 그리 볼 수 있겠고. 전 세계는 아니고 미국 시가총액 2위 정도, 8위 정도 차지하는 게 바로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사실 미국에서도 약간 지난주에 전기차 가격도 조금 올리고 모델 S나 모델 Y 근데 한 200달러 정도 올렸죠. 그 외에도 모델 X와 S의 가격도 중국에 조금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올리는 폭 자체가 내릴 때는 2,000달러, 인상할 때는 200달러니 크진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보게 되면 또 테슬라 주가 자체도 이제 170달러 정도로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5% 정도 올랐는데 실적만 놓고 보면 사실 조금 테슬라의 영업이익률도 좀 떨어지고 있고 마진율도 경쟁사가 생기는 거죠. 경쟁사가 생기는 거고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획기적이진 않습니다만 워낙 좀 애플 제가 6개월 기준이 주가인데 조금 쉬었게 튀었다가 지금 한 달 정도 160, 70달러 밑에 있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견조하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애플은 전체 마켓 캐퍼시티 시가총액이 대략 5,390억 달러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800조 원? 네, 그 정도 됐군요. 800조면은 하이닉스보다는 좀 큰가요? 예, 그 정도 사이즈인데 하이닉스? 아, 아니죠. 하이닉스는 100조가 안 되죠. 예, LG 솔루션 한 7개. 예,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주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테슬라 주가도 상당히 저는 이제 조금 좋게 봅니다.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데 테슬라 또 이제 왜냐면 지금 특별한 게 악재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악재가 없고 또 물론 악재는 많습니다. 뭐 비아디가 실제적으로 전 세계 전기차 1위라는 거 그리고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 여전히 많은데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 주가가 다시 이렇게 160달러 밑으로 급하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뭐 어떻게 보게 되면 160달러란 이 가격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마디 가격으로 잡고 좀 기술적 반등 애플 정도의 각도는 아니지만은 충분히 기술적 반등을 좀 논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금상첨화라면 금상첨화랄까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달러가 꺾이면서 어느 정도 달러가 좀 주춤하면서 우리나라 원화도 지난주에 많이 내려왔는데 실제적으로 달러가 또 어느 안정한 흐름을 보일 때 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테슬라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기술적 반등을 조금 이어가는 그림으로 봐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일단 보겠습니다. 뭐 두 종목 모두 제가 지금 기준으로 여전히 바이 앤 홀드 전략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용 잘 나왔다 그랬는데 얼마나 잘 나온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또 한편으로 또 고용 잘 나왔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하죠. 긴축 우려 부담. 근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네요. 네, 그렇죠. 지난주에 금리 발표 이벤트 끝나버렸기 때문에 물론 5월 10일 날 미국의 4월 물가지표 발표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또 4월 달 물가지표이기 때문에 물론 뭐 연결시키면 다 복잡한데 일단 지금은 긴 금리를 올린다는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긴축에 대한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긴축 아니요 침체에 대한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일단 저는 탄탄한 고용 시장이 그래도 금리를 올릴 때 올리더라도
인상을 유지할 때 유지하더라도 미국 경제 침체란 이슈는 사실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시장 관점에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금리 인상의 상대적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산생을 합니다. 근데 침체란 이슈가 나오면 앞으로 다 안 좋다니까 전반이 안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주시장에 있는 호재와 악재 중에서 금리란 재료가 높습니까? 침체란 재료가 높습니다. 보면 큰 이론적 관점에서는 침체가 더 높습니다. 왜? 수요 단을 훼손하니까. 근데 금리란 이슈 자체는 또 거기에서 일정 부분 상대적으로 또 수혜를 보는 섹터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뭐 가치주 같은 거나 자산주 같은 게 될 수는 되겠죠. 근데 물론 그것도 뭐 도피처의 성격을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은 지표가 좋은 게 기축의 강화를 유지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고용 시장에 좋은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과 약간의 매칭을 시키면서 좀 잡아줄 수 있는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고용이 침체되는 것보다는 좋은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보겠고 물론 갑자기 좋아지면 안 되겠죠. 시간당 평균 임금,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것은 MOM 기준으로 0.5, YOY 기준으로 0.4.4. 임금은 뭐 조금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물가에서 주급이 비중이 크니까 저는 임금의 증가율이 오히려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낫지 않나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취업자 수라고 하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지난달 한 15만 건, 18만 건 정도에서 25만 건 정도로 좋아졌고요. 뭐 기업 내가 이 자리를 구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제활동 참가율도 최근 62.8% 정도로 상당히 견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내려가 버리면 실제 사람들이 일할 의지가 없는 거죠. 일할 의지가 없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게을러서 그런 것보다 뭐 급여가 작다든지 요즘 우리 코로나 때처럼 코로나 때는 이게 되게 낮았죠. 불안해가지고 직장에 안 구하는 거죠. 뭐 그런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고용의 질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시간당 평균 임금도 중요하지만 또 경제활동 참가율의 안정적 퍼센테이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률은 뭐 우리 뭐 미국 바이든 좋아하겠지만 우리랑 상관이 없는데 예, 다시 역사적 실업률 수준으로 한 30년 내 최초로 떨어졌군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의 4월 고용은 잘 나왔다. 이렇게 평가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와 이번 주 한번 돌이켜 볼까요? 그래서 약간 이제 장이 올라오면서 최근에 테크주가 상당히 강했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가 많이 떨어지면서 에너지주는 많이 내렸습니다. 엑스모빌 같은 것들. 근데 뭐 미국의 주요 대형 테크주들은 이번 실적 시즌에서도 여타 섹터 대비해서 상당히 안정적. 미국 증시가 최근 한 달 동안 흔들린 것도 금융주 이슈지 실제로 IT 쪽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았고 워낙 컨센이 낮게 잡아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일부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뭐 스냅이라든지 퀄컴 같은 건 안 나왔습니다만은 뭐 기타 관련 대형 테크주들은 무난하게 나왔기 때문에 IT 관련 쪽은 좀 견조했다. 그리고 산업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면 최근에 뭐 건설기계, 공작기계 잘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예, 이런 관점도 좀 움직였는데 그 필수 소비재도 마찬가지죠. 뭐 애플 같은 게 어떻게 보게 되면 필수 소비재라는 성격이 맞을까요? IT라는 성격이 맞을까요? 뭐 두 개 다 같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는 유틸리티라든지 부동산 쪽, 뭐 경기 소비재, 소재 이런 쪽은 좀 주춤했습니다만 시크니컬을 좀 주춤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주시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나 필수 소비재 쪽은 좀 견조했지 않나? 뭐 이건 우리나라 장과 좀 괴를 같이 하는 거고요. 근데서 이렇게 되려 그러면 주반 원자재나 환율 여건이 중요한데 다행스럽건 이제 지난주에 유가가 너무 떨어졌다가 다시 70달러대로 올라왔어요. 유가는 이때 에너지이기 때문에 너무 떨어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주간 7%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반발이 조금 잡힌 거죠. 물론 뭐 빨리 올라가도 안 좋습니다만 너무 늘어지게 되면 지난달도 65달러까지 내려갔었는데 근데 우리가 마디 가격을 정말 잘 껐네요. 어머 어디 갔냐? 제가 이렇게 그거 나왔거든요. 일단은 뭐 75, 65, 85 이렇게 그어놨는데 뭐 어느 정도 급락이 나왔다가 좀 돌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 최소한 70달러 초반에 약간 이탈하더라도 하방 지진 잠깐 나오는 거죠. 그럼 한 달 이상 내려오던 유가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인다고 본다면 또 유가 빨리 떨었단 말이 뭐예요? 경기 침체 이슈였으니까 그거 자체가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재료를 작용하지 않겠느냐. 최근에 보면 아연이나 옥수수, 밀, 콩, 대두 같은 원자재도 조금 움직이는데 물론 이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같이 내려갔던 거예요. 같이 침체 이슈 때문에 그 국채 금리 조금 스테이블합니다. 우리나라 3.4 정도 일주일 동안 1.5bp 정도. 예, 우리나라 9bp 정도. 조금 더 떨어졌군요. 예. 미국도 뭐 3.4 정도니까 일종 달러도 마찬가지. 지금 수준에서는 달러가 갑자기 100을 이탈했다. DXY를 말하는데 100을 이탈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하는 강세로 갈지 모르겠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미국이 달러가 이렇게 100으로 확 내려갔단 말은 어떤 이슈냐면 미국 경제가 완전히 침몰하는 그런 시그널 나올 때 그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미국 달러도 안타깝지만은 너무 빨리 떨어지면 안 좋습니다. 그거는 경기 침체해 주니까. 그러면 그거를 우리나라 원화 환율과 좀 돌려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면 좀 어렵나요? 리플레이 해보세요. 이 주식은 사실 메커니즘 중요한데 우리나라 환율도 여기서 급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죠. 낮아요. 그러니까 뭐 지극하게 환율이 여기서 다시 막 1300, 260을 중심을 떨리려 그러면 장이 폭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다시 이렇게 1350으로 가기도 낮습니다. 그러면 달러 환율 시장에서 어느 정도 어떤 달러가 약세로 오면서 이 지나친 쏠림 현상은 조금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시장에서는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절대치도 중요한데 상대치입니다. 변동폭이거든요. 환율이 지금 두 번의 사이클 정도 이렇게 세 번이구나. 뭐 이럴 때부터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하기 때문에 약간 저점을 높여온 건 기분 나쁜데, 그쵸? 기분 나쁘지만 전체적으로는 일점 앞으로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까지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변동폭 자체. 그건 정시 우호적인 재료가 되는 거죠. 예,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가 제가 오늘 준비한 거고, 아, 예, 우리 주식이 왜 싼가? 이거는 뭐 굳이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말을 꺼냈으니까 보면 우리는 항상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해보면 한국 주식은 항상 저평가다. 그걸 한 번만 뒤집어 보면 한국 주식은 원래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숫자가 보면 파란 막대 우리가 제일 작죠. 미국 20.4, 일본 16.3, 영국 11, 프랑스 13.8, 중국 13.7, 인도 23.6.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장주가 아니라 그러고 우리나라가 원자재 매입 비용이나 부담이 커서 그래요. 중간재.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다시 시간 되면 한번 깊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은 뭐 딱 아시겠습니다만 4월 10일 정도 미국의 물가 지표 정도가 발표가 되죠. 예, 우리나라 이제 또 수요일 날 밤 9시 30분 정도 되어 있군요. 중국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중국이 최근에 별로 지표 영향이 작아서 중요할 것 같지 않고 요거는 제가 다시 텔레그램과 커뮤니티에 다 올려드리는데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거기서 제가 인사이트는 잘 뭐 직접적으로 찾지는 못했고 뭐또 그 뉴스플로 나오겠죠. 한일 정상회담과 한일 관계 가지고 주식시장과 연결하기가 바로 뭐가 탁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작년 가을에는 좀 있었어요. LCC 같은 거 여행주들.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그거는 뭐 우리 향후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사우디 이야기는 제가 잠깐 적어놨는데 뭐 어쨌든 네옴시티 관련주가 되겠죠. 예. 사우디, 예, 네옴시티, 그 다음에 에스파, 요새 엔터좀 문제가 좋습니다. 예,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개별 실적 발표도 쭉쭉쭉 나오네. 이건 개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정에 맞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은 그냥 늦게 갈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그래도 지표가 약간은 예상치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수출, 우리나라 기준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수입이 중요합니다. 예, 근데 중국이 또 수출이 또 뭐 전체적으로는 또 무역 수지도 개선한다니까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예, 760억 달러에서 880억 달러니까 일단 중국도 잘 나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도 실적 발표 있고요. 항공주 제주항공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물가인데 컨센서스는 보면 뭐 앞자리 여전히 5자리가 바뀔지 헤드라인 CPI가 정말 4,900 갈지 이건 지켜봐야겠는데 지금 헤드라인도 중요합니다만은 코어 CPI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뭐 예상치보다 높게 날지 지켜봐야겠는데 글쎄요. 약간 최근 분위기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격한 서프라이즈는 이제 안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고 구글 I.O. 요거는 제가 폴더블프만 적어놨는데 사실 이거 하고 또 하나가 이때 이제 수요일 날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이 될 건데 AI 관련 이슈도 또 나옵니다. 이슈가. 근데 최근에 AI 관련주가 약간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금 불협 노이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죠. 뭐 AI로 논문 쓰지 마라 등등등이 나와서 물론 기술은 진화하겠지만은 그래서 구글 iOS는 사실 크게 볼 건 두 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말하기 좋게 적어놓은 거. 또 하나는 AI 관련 구글의 행보도 되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주초에는 또 구글과 관련된 인공지능 AI 관련 뉴스플로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지노는 실적 발표 있어요. 주중반에 있고 나머지는 에코프로 그렇죠. 12일 날이니까 아마 11일 날 발표될 건데 지금 에코프로는 되지 않을까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긴 나오는데
야, 이건 솔직히 예측이 안 돼요. 보통은 선반영되면서 실제 발표되면 쭉 빠져버리거든요. 이건 일단은 에클래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른 것보다 많이 올랐던 거고 한 건데, 이건 또 한번 주 중반에 패시브 수급의 자금을 흐름을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재료를 가지고 편입이 됐을 때 좋지 나쁠지를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편입돼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실제 편입은 언제죠? 5월 말이거든요. 예. 그리고 국내 기관들이 무조건 MSCI 반기 리그 편입 종목에 이 종목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동일 종목을 똑같이 맞출 필요는 또 없습니다. 그쵸? 비슷하게 가지고 있지만은 일단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지세 이 재무장관 회의는 뭐 이번 일본에 있고요. 나머지는 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 주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 이 포인트 좀 잡아보시고 시장 관점에서 제가 5월봉 양봉이라 한 것은 우측수만 잠깐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 지수가 요게 이제 코스피가 요렇게 마감을 했는데 요게 이제 일봉이에요. 일봉인데 물론 3거래였습니다만은 다시 2480 정도를 지켜주는 관점에서 정말 5월 달에 이제 월봉 양봉 나올라 그러면 최소한 이번 주 2주차 주봉에서 옵션 만기도 합니다만은 2주차 그러니까 5월 2주차 주봉에서 대략 중간값 5350, 5500 언저리만 갖다 두면 됩니다. 50포인트 정도니까 거리 어렵지 같지가 않고 만약에 이번 주 주구중 동안에 2450 그러니까 30 이상 2530 이상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까지 못 가고 만약 2480 밑에 있다면 또 한 템포 조금 미뤄져야겠지만은 시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뭐 예를 들어서 세린메이의 그런 그 정도의 파워는 지금 살펴본 내용으로 놓고 보면 아니지 않나 볼까.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860선 이상 가져가게 되면 상당히 편한 거고요. 혹시 820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잠깐 셈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시수 관점에서는 코스피 2480, 코스닥은 820 허리 잡고 단기 저항 돌파 및 피봇 돌파 시 추격 매수 포인트로는 코스피는 대략 2530, 뭐 코스닥은 한 860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수치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찍어드리는 이 장학행의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자 주식 클래스 주간 증시 이렇게 전망을 하고 다음 주는 아마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익사이팅한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